가을 이후로부터 이상해졌다라고 소영 누나가 많이 해줘서. 가을 탔네. 너 이상형이 뭔가? 내가 연애를 이렇게 많이 못했던 이유가 사랑은 정말 얼마나 강조해도 저는 무조건 직지. 여자 전종환을 만났으면 좋겠어. 여자 전종환? 필요하다. 진짜 촬영을 위해 룸으로 잡으시는 건가요? 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? 영환이 어때요? 영환이 쉬워요? 저는 영환이 영원히 어려워? 일단 연차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나는 내가 먼저 말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영환이라는 그 많이 접점이 없는 느낌? 나를 어려워하지 않을까? 그래도 우리가 청천만에 같이 갔었었는데 안녕하세요. MBC 특집 아나운서 이진입니다.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. 그때 이후에는 뭐가 없어서 그치? 그런 게 있어야 대화할 게 생기는데 나 없던 생각은 둘이 대화해야지. 아 근데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 마. 어떤 소재를 함부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거.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말해요. 뭔가 예를 들면은 요즘 유행 트렌드 아니면은 제 또래 연애관. 근데 일상 얘기는 안 될 것 같고 작년쯤이었나? 제가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뭔가 진 선배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싶다. 야 지금 좀 해라. 나 상담해주는 거 좋아해. 근데 입도 무서워. 지는 모두에게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말할 때가 연경이밖에 없는 거야. 제가 3년 회사 다니면서 진 선배한테 들었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. 나는 말을 전하거나 하지 그러지 않아. 입 무거워. 언제 시작한 거야? 그러게. 아 이런 거예요. 원래는 저 그냥 뱉고보거든요. 근데 저는 영환이랑 사무실에서 되게 조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. 얘는 모두에게 하는데 왜 너한테만 그러나? 뭔가 선배님 순댓국 하는 대로 하러 가실래요? 이런 게 안 되는 거죠. 나 순댓국은 솔직히 못 먹긴 해. 근데 선배님도 10년 차이, 기수가 11년 차이에 나이로 10년. 10년. 너는 차이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네 말을 다 하잖아. 잘 못 보겠어요. 옆쪽을 못 보겠어요. 눈이 너무 크세요. 아 이거 화장에서 그래. 아니 소개팅 아니야. 너무 아유. 진 선배님이랑 밥을 먹다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야. 후배들 입장에서 선배들이랑 제일 가볍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관심사와 연애 이야기인 것 같거든.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원래 나는 잘 안 하기도 하고. 우린 맨날 하잖아. 근데 이게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건 늘 조심스러움이 있어.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은 늘 변하는데. 정영환이 지금 말하는 생각들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점 그죠.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나는 이상형에 대해 얘기하는 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.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다 박탈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.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뚜렷한 하는데. 이상형이 있습니까? 난 있어. 나는 일이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. 외적으로는 막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이미지가 좀 좋은 것 같아. 눈썹이 진한 사람, 그리고 안광이 좀 있어야 돼. 삶에 대한 열정 같은 거 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. 맞아. 너 이상형이 뭔데? 외적인 이상형을 말하기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잖아. 나의 취향인데. 아 근데 취향이니까 가라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.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선배님처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모먼트에 넘어가시나요? 저는 무조건 직지. 되지 않고 의도가 명확하고 이 사람이 나를 관심이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를 관심 있어 한다. 날 좋아한다. 명확한 메시지. 명확한 거.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. 그럼 영화 너도 조심히 주고 완전 저는 그리고 연애 자체가 늘 그랬어요. 피해주는 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거든요. 이게 자칫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잘못 다가가면은 관계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. 잘 보이고 싶어서 조심하는 거거든요. 어떤 한 끗 차이에서 간 본다는 거죠.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부분 직진해주는 걸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. 호감이 없는데 들이댄다? 그럼 선 넘는 거지. 사실 이게 이제 포인트죠. 어려워. 그럼 어떻게 호감 안에 들 것인가? 젊은 남성들에게 그게 참 어려워. 너만의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? 이 사람이라면 나랑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만날 수 있겠다 하면서 사귀었던 것 같아.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헉! 딱 삘이 꽂혀가지고 뭔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적 없어? 내가 저 사람을 막 쟁취하고 싶고 막 나 그렇게 하는 게 막 되게 부담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해서 잔잔하게 좀 만났던 것 같아. 아나운서국 대표 3인남 늘 사랑의 중요성을 되게 사랑은 정말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.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. 진짜 마음에 들면 부담스럽지 않게 먼저 다가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아요? 모르는 사이면 내가 무작정 다가가면 누구든 싫어하겠죠.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서로 아는 사이가 있다.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. 내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. 근데 내 친구의 친구야 알고 네. 보니까. 그러면 그 친구한테 그 친구랑 어떻게 친하니?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보자라고 해요. 능동적으로 누군가한테 다가갈 때는 명분이 중요해요. 막 들이댄다?
별로예요. 누나가 어쨌든 나를 3년을 봤잖아. 나한테 어떤 사람이 어울릴 것 같아? 누나가 은근 걱정을 많이 하잖아. 연애 좀 해라 하면서. 내 코가 석잔데 난 항상 너의 걱정을 하잖아. 진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왜 해줘야 돼? 너가 나보다 입사하고 나서 이런 거는 알잖아.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1년차 때 연경진 선배님 두 분 같이 계실 때만 한 적이 있어요. 형 여자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면은 DM 보내도 좋을 수도 있고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. 그렇지. 친한 누나들, 선배들 입장에서 영환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 사람도 나를 호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다가가야 되나도 나를 조금 더 좋아해주고 서로 딱 봐도 아 우리 서로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하고 만나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다가 호감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되다가 나는 원론적으로 사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으로 쌓았잖아요. 그 사람 알게 됐잖아요. 그 말에 뭐 하세요? 너무 설레는 말이에요. 이 사람은 왜 나의 주말이 궁금하지? 저 그냥 보통 뭐 카페 가고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예쁜 카페 잘 아는데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? 이제 다가가는 거죠. 스며드는 거죠. 조심스럽게 네. 다가갈래요. 하지만 그 밑에서는 오리의 발길질처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. 근데 이왕이면 나는 영환이도 사랑을 받는 입장이면 더 좋겠다라는 거. 그건 맞지. 저는 누구를 좀 좋아하게 되면 엄청 조심스러워져요. 이 사람과 이성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다 싶으면 되게 편하게 돼요. 근데 대부분 조심하게 된 사람은 다 망하고 좀 제가 틱틱거리는 사람과 좀 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반대로 해야겠네 그래 이제. 근데 좋아하는데 어떻게 틱틱거려? 진의 표정은 거의 답이 없다는 표정이네. 약간 그렇긴 한데 그 답을 찾아줘 보려고요. 아니 너무 조심하는 게 나는 좋진 않은 것 같아. 왜냐면 너가 반대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꼈다고 하는 건 그게 너의 매력 포인트일 수 있거든. 너의 그런 편안한 느낌. 너보다 삶을 좀 앞서 나간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. 우리 영환이는요. 그 누가 자기한테 반하는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그 논리와 철학이 깨지지 않는 아이예요. 고집불통은 아닌데 자기가 가진 신념이 안 깨진다? 근데 그거를 깨트려줄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건 네가 진짜 그 여자한테 홀딱 반해서 정신 못 차리고 나의 우주를 뒤섞어 놓을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맞아. 나타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. 누나 말대로 그런 것 같아. 나는 나랑 완전 다른 의견이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는 하지만 내 거는 가만히 냅두는 느낌인데 맞아. 이거를 뒤섞을 수 있는 사람. 맞아. 너가 그 정도를 받아들이려면 너보다 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야. 너가 종환 선배 얘기는 진짜 잘 듣잖아. 또. 네가 존경하고 너보다 앞서 나가신 분이니까 나나 준상 선배가 얘기하면 하고 말잖아. 아 그런가? 여자 전종환을 만났으면 좋겠어. 여자 전종환. 인스타그램 보면 약간 F 감성이 있기는 했어. 영환이 되게 취향이 좋다는 느낌이 있어. 최고의 칭찬이에요. 되게 좋았어요. 아니, 제일 원하는 거야. 피드 전체 분위기 같은 게 통일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. 이게 삶의 목표야. 그게 느껴져. 취향을 통한 멋짐을 드러내는 것이 멋있어. 우리방에 이 정도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. 자기의 취향을 확실히 알고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는. 제 장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. 진 선배님이 생각하는 남성의 매력 이건 뭐 주관적인 거죠. 매력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는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색깔 아니면 꾸준함 나는 이런 게 점점 보이는 거 같아. 성실함, 자기 분야에서 멋있게 해내는 거, 전문성. 어릴 때는 성격이 엉망이어도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한테 눈이 갔다면 감안하고. 그런데 내 옆에 내부적으로 훌륭한 게 나를 증명하는 느낌도 그리고 있잖아. 나를 더 돋보여줄 수 있을 그치, 것 같다는 바로. 생각도 어린 사람이. 마음에는 했던 것 같아. 그런 게 이제 없고 내면이 옹골 찬 사람을 더 보게 되는 거. 중국 내년이라는 거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뭐를 펴봐야 그러니까 좀 사람을 알아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면이 아닐까 싶어. 그러면서 기대는 또 점점 없어져. 인간에 대한 기대는 없어져. 맞아. 그러니까 더 사람을 만나고 어려워지는 거지. 나이가 들수록. 여유가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다. 아직 저보다 9년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. 시간적 여유가. 시간적 여유. 제 나이 정도 되면 여유가 없어져요. 언제쯤부터 12월이 되면 이상하게 11월까지 아무렇지 근데 않다가 맞아 이 편의 시작 자체가 제가 가을 이후로부터 이상해졌다라고 소영 누나가 말을 해줘서 가을 탔네. 이제 계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그치. 12월이 지나고 나면 30대 아닙니까? 내가 근데 뭘 도와줄 수가 있나? 아 박소영이 지켜본 정영환의 애인으로서의 장단점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큰 장점이 있어. 표면적인 대화는 친구랑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. 근데 내 연인이랑은 나는 좀 깊은 얘기가 가능해야 된다 생각한다. 우리 영환이는요.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고민 상담을 진짜 잘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인사이트가 있고 근데 그걸 막 강요하지도 않는다 너가. 아 절대 강요는 강요 안 해. 가정은 T가 최고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. F긴 한데 해결해주는 걸 좋아해 남들한테. 맞아. 한 명의 남동생으로서 이런 남자로 거듭나라. 세계야? 뭐 세계가 없다고 이건 그러죠. 1일에 나가는 영상이야?
근데 영환이는 그런 부담을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.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, 나를 더 증명해야지 이런 거 없이도 나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. 너의 지금 모습이 그냥 너가 좋아하는 거 꾸준히 하고 편하게 만나고 생각을 좀 덜어내는 거.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원하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닌가 싶어. 보통은 생각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내가 연애를 이렇게 많이 못했던 이유가 내 인생의 모토가 아니고 많이 말고 100% 일하게 정렬하네. 단점! 말이 너무 많아요, 진짜. 듣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가지고. 아니 좋다면 그래 알아. 1절만 해야 되는데 예시 못해서 2절, 3절. 그래서 영화니까 소개팅 가끔 이제 뭐 간다. 우리가 오늘 여자가 마음에 든다면 2마디 하고 싶을 때 한 번 참고 한 번 말하고 1시간만 얘기하고 일단 집에 들어와. 오래 만나지 말라고. 그리고 여자들 다 도망간다. 아. 근데 절대 말을 안 듣더라고. 1시, 2시까지 얘기를 계속했대요. 그리고 이렇게 널 지켜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. 있었잖아. 뭐 남의 얘기를 해. 너 얘기잖아, 영화가. 새로운 이야기나 아니면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. 리스너, 나는 우린 둘 다 스피커 스타일이잖아. 그렇긴 하지. 그러니까 너는 아이 성향의 여자를 만나면 될 것 같아. 아 어렸을 땐 몰랐다. 사랑에 관련해서 후회되시는 게 있으신가요? 너무 많죠. 사랑은 예기치 못했을 때 찾아오고 내가 소중한 걸 깨닫지 못했을 때 떠나갑니다. 정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봤던 말 중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외롭고 결혼을 하면 괴롭다. 나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설레고 이러지만 또 만나다 보면 또 괴로운 순간들도 되게 많거든. 근데 나는 어떤 불구덩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. 멋진 말인 것 같은데. 그리고 좀 차이면 어떻습니까? 어차피 나를 찬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기억도 안 남아. 저도 과거에 차였을지 몰라요. 근데 기억이 안 나요. 자체 삭제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차인 적이 없어요. 명분을 만들고 다가가야 되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야 된다. 요런 피드백만 남아있는 거지. 나와 주파수가 맞는 사람? 했는데 하고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지났어?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? 이게 그 연애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의도를 갖고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하지 말아야겠다. 그래서 제가 요즘 바이올린 배우고 그거랑 바이올린이 무슨 취향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. 사진도 좋아하고 영상도 찍고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것 같아요.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맥락에서 역시나 어떤 목적성 없이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. 누가 봐도 내가 잘할 것 같지 않아. 필요하다. 누구도 널 보지 않아. 그 전제가 틀린 거야.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. 보던지 말던지 내가 바이올린을 켜던지 말던지 하고 바이올린을 켜지. 그러네 그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생각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연애가 쉽겠냐고.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멋짐의 과시와도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않아. 사실 그런 것 같아. 어스킹하는 내 모습이 있어. 어스킹해서 유튜브에 하나 올릴 것 같은 게 이미 그 바이올린 배워서 내가 왜 배우기 시작했는지 얘기를 풀고 무용한 걸 한번 해보겠다. 내가 못할 것 같은 걸 해보겠다는 그치 도전. 너가 이건데? 아니 뭐 그러면 단소 같은 걸 배웠어.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? 누나는 이 광야에서 뛰어놀아라. 누나가 막 도망갈까봐 걱정하고 이런 좀 속 좁은 사람 안 되는 거야. 관찰해 줄 줄 아는 사람. 그러니까 관망할 수 있는 사람. 우리 구독자분들이네요. 감사합니다. 마음이 넓으시- 저의 연인은 여러분입니다. 나 간다.